평일 밤. 아들, 무슨 일로 밖에 있는 거야? 오늘은 데이트 안 가는 거야? 엄마,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기다렸어. 엄마가 전에 그랬잖아. 얼른 결혼해서 가정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부터 꾸준히 만난 혜영이 기억하고 있지? 걔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포즈 했어. 뭐? 그럼 결혼하기로 한 거야? 경사네, 경사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 엄만 서운하거나 하지 않아?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 되잖아.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생활해야 되는데 난 그게 걱정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걱정이야. 혜준아, 난 네가 얼른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랑 살았으면 했어. 네 아빠랑 난 너무 늦게 만나는 바람에 오래 있질 못했잖니.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모르겠다. 혼자 일하느라 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줬네. 엄마가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한 거야.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잖아. 날씨 상관없이 시장에 나가서 반찬 팔았잖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앞으로는 더 호강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우리 아들만 잘 살면 돼. 난 더 바랄 게 없어. 나중에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자. 한번 데리고 오도록 할게. 고마워. 다음날 아침. 어이구,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간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사실 좋은 일이 있긴 하지. 글쎄, 우리 아들이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 있지?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좋게 좋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어휴, 혜준이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꿈꿨던 거 아니야? 경사네. 그치? 그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혜준이가 의대 들어갔다고 했을 때도 우리 시장 최대 경사라고 축하했는데 말이야. 벌써 결혼할 나이란 게 놀랍네. 근데 아쉽거나 하지 않아? 내 애들도 다 결혼했지만 집이 허전해지니까 울적해지더라. 너도 지금은 설레고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울할걸.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까 해. 그렇다고 평생 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이런 내 맘 알려나 모르겠다. 혜준이가 자기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지. 우리한테 와서 엄마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영양제도 돌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다들 자기 부러워하는 거잖아. 혜준이가 그랬어? 그런 것도 몰랐네. 바쁜데 와서 왜 그러는 건지.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 시장 사람들 아쉽겠다. 은근히 딸 가진 사람들이 혜준이 많이 노렸거든. 이제 배 아파서 어떡하겠어. 우리 애가 뭐가 특출나서 그러겠어.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러겠지. 나중에 결혼식 날 잡으면 알려줘. 축하라도 해줘야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때. 오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 때문에 그래? 혹시 부모님이 날 반대하거나 하는 거야? 아니야. 부모님은 오빠 좋게 보고 계셔. 뜻밖의 인연이라고 신기하셨어. 근데 오빠 집안 자체 때문에 그래. 솔직히 좋게 보고 계시진 않아서 그래. 우리 집안이라니? 혜영아, 난 얘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다는 거야? 설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사실 오빠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지. 그거 우리 아빠가 병원장으로 있는 곳이야. 괜히 오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하진 않았어. 뭐? 그걸 말해줬어야지. 숨기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그럼 원장님은 너랑 나랑 만나는 거 알고 계셨어? 어떻게 둘 다 티 한 번 내지 않을 수 있어? 거의는 아니었어. 아빠도 오빠한테 눈치 주기 싫어서 그러셨던 걸 거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일부러 그러겠어. 어쩐지 원장님이 잘 대해주시더라. 왜 그러나 싶었어. 아빠가 그러더라.
성실하고 환자들한테도 칭찬 많이 듣는 의사라고. 그래서 좋게 보고 있으셔. 오빠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는데. 일단 알았어. 기분은 솔직히 좋지 않아. 일단 나한테 이런 비밀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속상해. 근데 내 집안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오빠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어.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신다고 했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시더라. 그니까 우리 상견례 할 때 어머님이랑 오빠랑 잘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본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쪽팔리기라도 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오빠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런 부분만 챙겨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아버님이 원장님이란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하얗게 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나도 미안해. 오빠한테 어찌됐든 간에 숨겼던 거잖아. 그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나 진짜 오빠랑 같이 미래 꿈꾸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나도 신경 쓰도록 할게. 다음날 아침. 자내려고 오늘 아침부터 진료 예약이 있다고 하지?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네가 내 딸 만난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다지? 네, 혜영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자선생이 좋은 의사란 사실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나도 혜영이를 소중하게 키운 애비야. 내 딸이 고생하는 걸 어느 부모가 바라겠나? 고생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럼 상견례 때 얘기 나누도록 하지. 나도 자선생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시집 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는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 보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아까 원장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렇게 자랑하던 따님 이름이 나온 것 같아서. 아, 사실 제 여자친구가 원장님 따님이시라네요. 저도 그걸 어제 얘기 들어서 놀랐어요. 뭐? 그럼 원장님 사위가 된단 말이잖아. 오, 완벽한 출세 아니야?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출세는 무슨. 에이, 원장님이 차 선생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러지? 원장님 다음으로 많이 콜당하는 게 바로 차 선생이잖아. 실력 좋아, 환자들한테 잘해. 그래서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뭐 하나 걸릴 게 없는데 당연히 원장님도 좋아하지 않겠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좀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들끼리 만나면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진 모르겠네요. 차 선생, 응원할 테니까 힘내봐. 며칠 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오빠, 우리 상견례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데 날짜를 잡았으면 해서. 언제가 좋아? 난 언제 해도 상관없어. 원장님 일정에 맞추도록 할게. 이번 주 주말 어때? 3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얼른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하자.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 근데 혹시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거 있으셔? 빈손으로 가긴 좀 그래서 말이야. 엄마랑 아빠? 딱히 뭔가 좋아한다 그런 건 없어서 말이야. 그럼 내가 준비하도록 할게. 그때 보는 걸로 하자. 잠시 후. 어머, 이게 다 뭐야? 옷에 구두, 가방까지 샀어? 무슨 돈이 있어서 산 거야?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착용하려고 산 거야. 상견례를 그때 했으면 하셔서 내가 엄마한테 어울릴 만한 거 골랐어. 사이즈 괜찮은지만 한 번만 봐줘. 이런 걸 입어야 돼? 그냥 편하게 입으면 안 될까? 엄마한테도 괜찮은 옷 있는 걸. 엄마, 혜영이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 글쎄, 우리 병원 원장님이래. 혜영이가 그동안 안 그런 척하고 다녀서 그렇지 집 자체가 빵빵하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지금 갖고 있는 옷들 입고 가면 얼마나 쉽게 보겠어. 안 그래? 혜영이가 원장님 따님이라고?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단 거야? 그니까 이번에 상견례 할 때만큼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내가 혜영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잘 알잖아. 힘들 때 옆에서 지지해준 사람이 혜영이야. 혜영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니까 이번 한 번만 내 편이 돼주면 안 될까? 알았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해줘야지.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부탁할게, 엄마. 주말.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 어머니십니다. 혜중이 엄마예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차 선생이 제 딸아이랑 만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돈께서 나름 장소와 때를 가릴 줄 아시나 봅니다. 솔직히 옷을 좁게 입고 올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보니까 이번에 차를 산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혜영이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서 골랐습니다. 혜영아, 잘 골랐구나. 자, 그럼 식사 좀 하시죠. 여기가 음식을 깔끔하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덕분에 잘 먹도록 할게요. 혜준아, 너도 얼른 먹으렴. 그래서 말입니다. 전 제 딸이 고생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미천이 되는 집에 보내고 싶은 게 아비 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사돈, 제가 알기론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대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게 무슨... 결혼식에 해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 대출 같은 거 받는 건 원하지 않고요. 그래도 3억 정도는 장만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도 병원 원장 딸을 맞이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결혼할 때 쓰잔 말씀이세요? 둘이 다 합쳐서 6억이죠. 그래도 결혼에 아파트까지 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5억씩 부르려고 했는데 사돈 형편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혜영인 제가 고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댁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생각도 아니고요. 그니까 조금이나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자, 선생. 물론 자네가 우리 병원에 기여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하지 않겠나? 적어도 3억이어야지. 제가 장만해 보도록 하죠.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리고 전 우리 집안 사람이 된다면 그 앞길을 막아버리는 요소는 깔끔하게 치우는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만 했으면 하니까요. 그럼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능력 증명은 다음에 찾아뵐 때 보여주시죠. 딸, 우리 이제 그만 일어나자. 잠시 후. 왜 그렇게 눈치 보는 거야?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 그럼 안 미안하겠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무시를 당해. 원래 자식 가진 부모는 다 그러는 거야. 너도 나중에 네 아이 낳아봐. 그럼 부모 마음 100번 이해할 수 있을걸? 그리고 엄마가 그 돈은 갖고 있어. 그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 현금으로 바꾸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가지고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무슨 돈이 있어. 사실 네 아빠가 죽을 때 들어놨던 보험이 있어. 그거 받았는데 나중에 네가 하고 싶다는 거 차려줘야지 싶어서 안 쓰고 놔뒀어. 거기에다가 매달 100만 원씩 20년 가까이 모았는데 설마 그거 하나 없겠니? 내가 기억하기론 4억 얼마 정도 모아놨던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벌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가도 샀거든. 그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갚으라고 잘해주는 거야. 이걸 왜 갚아? 우리 아들, 며느리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 고마워 엄마. 앞으로 효도도 열심히 할게. 눈물이 너무 난다.
아빠가 있었음 우리 세 식구 더 행복하게 웃었을 텐데. 저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 밝게 웃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지금 바빠? 오늘은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강압적이었지. 원장님 성격은 내가 잘 알고 있잖아. 그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식 못 사는 걸 바라겠어? 안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머님 잘 모시도록 노력할게. 우리만 행복하게 살자. 엄마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대. 그리고 돈은 있어.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자. 있어? 난 여기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그럼 결혼 준비 열심히 하면 되겠네. 우리 식장 같은 건 어떡할까? 결혼 박람회 가보는 게 좋을까? 아님 저번에 친구가 있던 것도 이쁘던데 그쪽으로 알아볼까?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 내일 만나서 식장 둘러보러 가자. 그리고 수도매도 그렇고 집도 우리한테 맞는 거 찾아야 되잖아. 결혼 날짜는 또 언제를 잡는 게 좋을까? 한번 좋은 날 받아보도록 하자. 하긴 식장 알아볼 때 날도 있어야 되긴 하겠네. 잠시요. 딸,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럼 차 선생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지? 아빠, 안 그래도 혜준 씨한테 연락 왔거든? 근데 이때 3억. 그래서 결혼식장이랑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혼 날짜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뭐? 3억을 갖고 있다고? 아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정말 갖고 있는 거 맞아. 막 대출받거나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은 아니지? 아니래. 나도 왜 있는진 모르겠지만 여튼 있다고 하네. 그럼 아빠 기준 넘긴 거잖아. 우리 결혼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아? 내가 허락할 거 같니? 의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부러 금액을 크게 불러둔 건데 그게 있어?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혜준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래서 아빠한테 만난다고 얘기 안 했던 거야. 사람한테 아빠이 되지도 않는 잣대 들이밀 거 뻔하게 아니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힘들어하는 모습 볼 것 같아. 왜 힘들 거라고 단정지어? 그럼 아빠가 결혼하길 바라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혜준 오빠도 어머님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야. 우리 가족들이 주지 않은 정을 이 두 사람이 주고 있다고. 한 번이라도 다정하게 밥 먹으러 한 적 있어? 다정하면 어디서 밥 나오니?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돈 없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 왜 그렇게 여울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아빠는 내가 돈으로 보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나도 한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 그럼 조건이 있다. 난 저렇게 초라한 사돈 인정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못 오게. 그거 할 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아빠, 끝까지 이래야겠어? 어떻게 어머님한테 오지 말라고 해. 그럼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결혼하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근데 내가 시장에서 반찬이나 만들어 파는 사람을 사돈으로 앉히려고 너 키운 줄 알아. 사람은 원래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걸 알긴 하니? 하지 마. 나랑 연 끊고 싶은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럼 네가 지금까지 나로부터 받은 혜택 다 뱉어내고 나가. 그럼 신경 안 쓸 테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아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탁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넌 지금 아빠 말을 어기고 있잖아. 안 그러니? 난 아빠 인형 아니야.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생각하지 마. 만약 그러면 나 아빠 보지 않을 거야. 알겠어? 며칠 후. 자 선생 어머니 계십니까? 네? 원장님이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돈 장만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 위해서 저랑 남편이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건 혜준이가 그런답니까? 혜준이도 혜영이도 결혼하고 싶어서 서로 얘기를 공유하니까 당연히 들리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했던 또 다른 얘기 기억하십니까? 예? 또 다른 얘기라면 방해물 뭐라고 했던 거 말인가요? 근데 그게 왜... 전 그 방해물을 사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의사들 사이에 반찬 파는 시장 아줌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안 왔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저한테 결혼식을 오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그래도 제가 애 엄마 되는데 자리를 비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애들 결혼식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사돈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건 알겠다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돈 직업은 영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이거 드릴 테니까 당일에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핑계거림 많지 않나요? 어차피 아들 결혼하니까 나도 이제 여행을 가야겠다. 이 한마디면 저도 반대 안 하고 애들은 원하는 결혼하고 일석이조의 상황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애가 결혼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다뇨. 저도 혜준이 엄마예요. 그럼 비워두고 결혼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가요? 차라리 그게 낫죠. 괜히 오셔서 내가 누구네 하는 것보다 바빠서 못 왔다가 낫죠. 그럼 그 정도로 바쁘고 뛰어난 집안이랑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테니 말입니다.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럼 애들 파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날 저녁. 엄마, 오늘은 무슨 일이 없었지?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서 그래. 아들, 혜영이랑 잘 만나고 있어?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말이야. 식장 얘기하고 왔어. 결혼 준비해야지. 혜영이랑 나랑 얘기하기까지 했다니까. 서로 좋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 얼른 결혼해야겠더라.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그래? 넌 혜영이가 그렇게 좋아? 그냥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 편해. 우리 둘 다 서로 환경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지. 뭔가 혜영이가 아니라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야. 행복해 보여서.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뭐야? 처음 보는 봉투 같은데? 혹시 오늘 장사 잘 된 거야? 엄마 반찬 유명한 거 몰라서 그래? 좀 멀리서도 사 먹으러 오잖아. 이번에 꽤 벌어서 봉투에 넣어왔지. 이거 은행 가서 넣을 거니까 건들면 안 된다. 당연하지. 내가 엄마 돈을 왜 건들겠어? 나도 이제 잘 번다고. 그래, 우리 아들 능력 좋지. 이제 혜영이랑 결혼하면 예비 병원장 되는 거겠네? 아들은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 거야? 뭔가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사는 건 맞잖아. 원장되면 엄마도 건강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그래, 우리 혜영이랑 혜준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잠시 후. 내일 뵀으면 합니다. 오늘 얘기하셨던 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얘기는 끝나지 않았나요? 파혼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병원 앞에 커피숍에서 보시죠. 네. 그럼 점심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 오늘은 왜 안 나간 거야? 오늘 쉬기로 한 거야? 거의 엄마는 안 쉬는데. 오늘은 친구나 만나러 가려고. 그래도 너 결혼한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지. 이제 너 보면 나도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려고 해. 너도 나도 바쁘게 살아왔으니 쉬는 시간 한 번은 둬야 되지 않겠어? 그건 그런데 갑작스러우니까 그러지. 안 하던 질문도 막 하니까 말이야. 별일 아니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좀 걱정이 되네. 무슨 걱정을 그렇게 사서 해? 걱정 마. 이 애미가 설마 이상한 행동 하겠니? 이제 우리 아들 잘 됐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려야 되지 않겠어? 너도 나이 들어봐라. 남는 거 자식 자랑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 공부에 목을 매는 거잖아. 그렇다면요. 많이 자랑하고 와. 이 아들 얼마나 멋져? XX병은 차기수라고 하면 그래도 알아준다. 나 이렇게 실력 있는 의사잖아.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자랑 많이 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점심. 이미 끝난 얘기 같은데 왜 보자고 하셨나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가고 싶다고 욕심부리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애들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혜영이랑 혜준이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사돈은 상당히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행동하시는군요. 사돈,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돈 하나 만나겠다고 다른 병원 원장님과의 약속도 미뤘어요. 이로 인해 제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재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요. 마음씨 넓은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녁. 요즘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넋을 놓고 있던 기분이 많이 드는 거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야?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게 어때? 우리 결혼도 할 건데 어머님 정정하셔야지. 안 그래? 안 그래도 얘기 꺼내봤거든?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해서 그렇대. 뭔가 의지하고 지냈던 가족인데 이제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전하신가 봐.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어머님 자주 찾아뵙자. 나도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한다. 어머님 한번 뵈러 가도록 할까? 내일 시간 많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럼 내일 부탁해도 될까? 안 그래도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 있지? 몇날 며칠을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럼 내일 내가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 그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역시 혜영이밖에 없다니까. 다음날 점심. 어머, 혜영아. 여긴 왜 온 거야?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제가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요. 그냥 걱정되는 건 어머니가 요즘 시무룩해 보여서죠. 오빠가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네가 결혼하면 이제 자주 못 보잖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나 봐. 근데 이런 식으로 자주 보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사실 어머님이 많이 지쳐 보이셔서 걱정이었거든요. 아, 혹시 커피 드실래요? 제가 덥기도 해서 시원한 거 한 잔 사드릴게요. 아우, 됐다. 안 그래도 옆집 박 씨한테 한 잔 사야 되거든. 내 것도 사올 테니까 좀만 있어. 박 씨, 우리 며느리 데리거든. 그니까 인사 좀 나눠잉. 그럼 갔다 올 테니까 박 씨랑 잘 있어봐. 나랑 가장 친한 시장 친구니께.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한테 손님을 맡기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나저나 혜준이 새색시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아가씨는 참해 보이는데 아가씨 아빠는 왜 그러시나 몰라. 우리 언니 못 살게 말이야. 전에 찾아와서 얼마나 그러든지. 언니 얼굴이 반죽된 거 있지? 네? 아빠가 여기 왔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들은 게 없는데. 어? 아가씨 몰랐어? 그럼 내가 괜히 얘기한 건데. 사실 말이야. 와서는 사돈이 5점이라면서 결혼식 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언니가 그거 듣고 하얗게 질리는 게 얼마나 놀랐는지. 사달 날까봐 무서웠어. 아니 사돈한테 와서 5점이니 뭐니 의사 집안이 어쩌고 하는데 진짜 듣기 싫더라.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아빠가 했다고요? 진짜 정신 나갔나 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우리 혜영이 눈에서 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려? 박씨,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나 거짓말 한 적 없다? 이건 내가 잘 먹을게. 혜영아,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제가 괴롭히지? 언니, 죄송해요. 아빠가 그런 행동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 하필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내가 저 입에 문제될 줄 알았어. 난 괜찮아. 너랑 혜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음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니까 서럽게 울지 마. 그리고 혜준이한텐 비밀로 하는 거다. 네가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어머니, 죄송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빠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엔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혜준 오빠는 항상 어머님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저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한테 상처를 준다면 당연히 안 할 사람이에요. 그동안 저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영아. 아, 이를 어째. 잠시 후. 무슨 일이야? 잠시 진료 본다고 전화도 못 받았네.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오빠랑 어머님한테 미안해서 결혼 못하겠어. 그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파혼을 하자는 거야? 야,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시장 갔었어. 근데 어머님 안 계실 때 옆에 계신 분이 말해주더라. 아빠가 어머님한테 가서 오점이니까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하면 오빤 그런 모습을 계속 봐야 될 거야.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없을 것 같아, 오빠. 난 이참에 아빠 그늘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 오빠, 난 어머님이 오빠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근데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니까 우리 아빠란 거 신경 쓰지 말고 화냈으면 좋겠어. 어머님은 5점이 아니야. 오히려 전환점이지. 아니었으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겠어? 그리고 이참에 아빠가 그동안 저질렀던 거 신문사에 고발하려고. 그게 내 속죄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안녕. 그날 밤. 엄마, 그런 걸 어떻게 나한테 숨길 수 있어. 적어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말했어야지. 혜영이한테 들었구나. 미안해. 둘이 행복했으면 했어. 남은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 봉투야? 그 봉투를 엄마한테 그랬어? 얼마였는데? 300만 원. 그거 주면서 여행이나 가라고 하더라. 근데 네가 혜영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겠다 했어. 내 삶에 너랑 혜영이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니? 아니, 나한텐 엄마가 가장 소중해. 5점? 그렇게 자신을 규정짓지 마. 엄마 나한테 5점 따위가 아니야. 항상 본받고 싶은 어른이라고. 이거 내가 해결할게. 그니까 엄마는 항상 어깨 당당하게 펴는 거 잊지 마. 대체 뭐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결혼 못하는 수가 있어. 이미 혜영이랑 얘기 끝났어. 우리 파혼할 거야. 나처럼 능력 있는 의사 놓쳐봐야 정신 차릴걸.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날. 차 교수,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내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거지? 방금 사직서 내고 오는 길입니다. 원장님, 저 이제 여기 의사가 아니니 나가겠습니다. 뭐? 병원을 그만둔다? 내 딸이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나간다? 아니요. 혜영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장님처럼 인성 나간 사람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사돈은 5점이라서 결혼식에 오지 말고 여행이나 가라고요. 보는 눈이 두려우신 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됩니까? 뭐야? 그걸 말하든가. 안 할 것처럼 굴더니 입 한 번 가벼운 양반이네. 아니요. 혜영이가 알려줬어요. 시장 사람들이 얘기해줬다고. 저는 한 번도 제 엄마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항상 저한테 멋지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지금 뭐라고 5점이니 많이 하시는 거죠? 말 잘했네. 우리처럼 엘리트들은 그런 하층민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네 인생 꽃피라고 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불쌍한 자네 어머니까지 포용해 주려고 했더니 그럼 맞으시죠? 이건 모욕당한 제 어머니 몫입니다. 그리고 이건 5점이라면서 오지 말라고 할 때 주셨던 300만 원이고요. 제가 먼저 파혼 선언할 테니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입소문 많이 나셔서 잘 알고 있죠. 근데 혜영이가 아무런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아빠 때문에 쪽팔린다고 지금까지 한 짓 다 퍼뜨린다네요. 이제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건데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리 안 오나? 그게 무슨 말이야? 할 말 없습니다. 잠시 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이 아빠 비리를 터뜨리고 있어? 그럼 아빠는 왜 쪽팔린 짓을 했어? 아빠가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만 안 했으면 나도 안 그랬어. 먼저 시작한 건 아빠란 거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아빠 비리를 터뜨려? 횡령이라니. 리베이트는 왜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알려줬어. 우리 집안이 뭔지 알고 있지? 당신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 거잖아. 내가 혜영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더라. 당신은 집안이 좋아서 나랑 결혼했어. 나랑 결혼해서 인생 핀 케이스잖아. 근데 뭐라고 내 예비 사위를 괴롭혀? 당신이 여기서 왜 나와? 미국에 있어야지. 장인어른한테 가 있는다면서. 내가 살다 어이가 없어서 왔어. 우리 집안에서 투자한 거 그대로 가져갈 거고. 이거 이혼소장이니까 도장 찍어. 탈탈 털리고 싶지 않으면 찍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혜영이 데리고 갈 거니까 2번 다시 우리 만날 생각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투자금 빼면 우리 병원 망한다는 거 몰라서 그래.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 내가 결혼 허락하면 되는 거야. 아빠, 늦었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서 뽑아대면 그게 아물어? 구멍난 상태로 영원히 있는 거야. 아빠가 어머님한테도 나한테도 오빠한테도 다 못질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딸,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행동을 해? 아빠한테 잘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수치야. 그니까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딴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건데? 난 아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잃어야 됐어. 날 딸처럼 이뻐해주던 어머님은 아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아빠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 이제 우리 보지 말자, 아빠. 들었지? 투자금 다시 돌려내. 그리고 이혼은 변호사랑 얘기하고 난 바로 미국으로 나가버릴 거니까. 아, 맞다. 아빠가 그러더라. 빌려간 10억도 같이 달라고. 그리고 너 같은 놈이 사위였단 거 인생의 5점이라고 하니까 비밀로 해달래. 여보, 혜영아, 우리 그러지 말자. 가족인데 서로를 버리면 안 되잖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잖아. 난 아빠한테 소유물이었을 뿐이면서. 가족이란 말 2번 다시 하지 마. 그리고 잘 지내, 아빠. 꼭 저지른 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며칠 후. 오빠, 안녕. 난 미국 잘 왔어. 아빠랑 일도 잘 마무리했고. 축하해. 이제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일 배워볼까 싶어. 의사 공부를 했던 것도 있어서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대. 나중에 내가 가업을 물려받게 되면 오빠한테도 도움됐으면 좋겠어. 고마워.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해. 나랑 있었던 일들은 다 잊고. 오빠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벼르고 있어. 이제 한국에서 기는 못 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좋은 일 있을 거니까 기대해. 그럼 잘 지내고 언젠간 보자. 몇 달 후. 엄마, 오늘도 시장 가지? 나랑 같이 가자. 모셔다 드릴게. 됐어. 그리고 이제 병원 갈 생각 해야지. 아직도 일하기 싫은 거야? 그건 아닌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해도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직도 그래? 어차피 그 병원은 망했다면서.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 사모님이
비리 터지고 난 후 모든 투자금 들고 도망가셨대. 덕분에 그 사람이 빚을 다 갚고 있단 거 있지. 혜영이가 세부적인 얘기해줘서 나도 알게 된 거야. 혜영이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둘은 다시 만날 일은 없는 거야? 이미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이제 오빠 동생으로 지낼 것 같아. 그래, 너희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엄마, 잠깐 전화하고 올게. 모르는 번호인데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받고 와. 엄마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까. 잠시 후. 아들, 무슨 일이야? 계속 웃고 있던데 혹시 좋은 일이니? 아, 사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원장님 얼굴 한 방 때릴 때 의사는 끝이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했나 봐.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 퍼져서 오히려 정당하더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 그동안 환자들한테 인기 있었던 것도 그렇고 실력도 있어서 XX병원의 최연소 과장으로 가게 됐어. 뭐? 야, 지금 과장이라고 한 거야? 한 과를 담당하는?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니? 그니까 그래서 일단 간다고 했어. 편의도 다 봐주신다고 해서 엄마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혼자 있으면 와서 행패 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좋지. 우리 아들이랑 다녀야지. 혼자 있겠니? 그럼 같이 가는 걸로 하자. 거기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아서 우리 건강에도 좋을 거야. 괜찮은 상가도 많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인테리어도 새로 해서 엄마 가게 하나 새로 차려요. 그러자. 고마워.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네. 그렇게 저랑 아들은 그 지역을 떠나 새로 이사했어요.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행복해질 날만 남지 않았나 싶네요. 저한테 막말을 퍼붓던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됐네요. 마음을 곱게 쓰라는 게 이런 인과응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 아들은 최연소 과장이 돼서 실력 좋은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잘해줘서 저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엔 아들 결혼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저처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다면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면 좋겠어요.